이너 뷰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로 약속한 날인데요. 요즘 이너 뷰티가 참 대세인 것 같아요. 메디칼 쪽에서도 유산균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내장이 건강해져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래서 건강한 거, 결국은 키포인트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해야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은데 메이크업만 하고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닐 것이다. 뭔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온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환자들한테 뷰티의 기본은 청결이라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이 공감들 하는 얘기인데, 이너 뷰티라고 하면 정말 건강한 거에 신경 쓰지만 입속 구강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치과 의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몸속에는 제 몸속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쁜 균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그때 뭔가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건데, 입속에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특히 달달한 거나 이렇게 좀 세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세균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히 단 거. 이런 걸 먹고 안 닦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 세균들이 막 번식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걸 먹고는 막 좋아서 산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산성 물질.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치아를 막 이렇게 녹여요. 그래서 깎아 먹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히들 충치라고 하면 벌레가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레가 먹는 게 아니라 입속에 살고 있는 세균이 음식을 먹고 단 거를 먹고 자기네들이 배설하는 배설 물질 때문에 치아가 녹는 거거든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또 치주병을 일으키는 잇몸병 균이 있어요. 걔네들이 치아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걔네들도 마찬가지. 나쁜 균이 막 번식을 하게 되면서, 안 닦아주니까 나쁜 균이 막 번식을 하게 되면서 걔네들은 잇몸에 염증을 막 일으키면서 파고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잇몸뼈도 녹고 잇몸은 막 부어오르면서 거기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잇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계속 먹고 묵혔을 때. 근데 대부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양치를 열심히 하시는데 잇몸병이 있어요. 보니까 닦아야 될 부분을 안 닦고 이렇게 닦지 말아야 될 부분 막 가시는 거예요. 저번에 양치교육 컨텐츠에서 얘기했듯이 막 문지르거나 갈거나 하면 갈리기만 하고 실제로 닦여야 되는 그 치아 사이에 잇몸은 닦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세균들은 계속 자라나니까 세균들이 계속 번식을 하니까 밑으로, 그래서 잇몸도 안 좋아지시고 하는 거라, 양치를 자주 하시는데도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올바른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기본 양치 기본법을 알려드리고 그거대로 양치를 하시게 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그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요. 한 번도 자기의 구강을, 그러니까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의 구강을 한 번도 제대로 돌봐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 어떤 분들도 정말 귀차니즘이 아닌 이상에는 내 몸을 사랑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는 이너 뷰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과정과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바른 양치, 그리고 제대로 된 양치, 그래서 그 방법은 모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양치를 해야 해가 안 되고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양치법 올린 콘텐츠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칫솔 쓰는 거, 그다음에 치실 쓰는 거, 치간 칫솔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 병원에 오면은 그 환자분한테 맞게 다 처방을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면, 제가 어떤 걸 보냐면요, 정말 잇몸이 빨갛고 염증이 있고 이러면 안색도 되게 안 좋으세요. 입술도 안색이 많이 안 좋고,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고 구강이 안 좋으니까, 구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잇몸도 힐링이 되면 굉장히 안색도 좋아지시고 모든 게 다 좋아지세요. 그리고 입에서 나는 냄새가 없어지니까 이분도 상쾌하고 더 잘 웃고 더 활달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너 뷰티의 구강 위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풍치라고 하는데 풍치는 많이 진행된 경우고 잇몸병에 걸린 경우에는 잇몸병을 치은염이라고도 하고 치은염에서 더 진행이 되면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게 구강에서 입에서 냄새가 나면은 막 가글이 나시거나 뭐 껌을 씹으시거나 뭔가 향기 있는 거 넣으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샤워를 며칠 안 한 상태에서 향수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 굉장히 테러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소부터 돼야지 되는 거예요. 청결부터 되고 청결이 돼서 이 조직이 힐링이 됐을 때 그때 냄새가 안 나거든요. 지금 유럽에서는 구강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입속에 그 세균군을 조금 잡아주는 그런 유산균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항상 양치하고 나서 그거를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너뷰티는 정말 입속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런 상태가 이너뷰티인 것 같아요. 구강이 깨끗하면 사실 내장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통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물론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시면 그 질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 큰 내과적인 질환이 없으시다면 구강 건강만으로도 면역력이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코가 막히면 특히 비염이나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쉴 때 사실 좋은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 아무리 많이 잘 닦아도 잇몸이 잘 힐링이 안 되거나 또 입냄새가 계속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특히나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 성인들도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꼭 코로 숨을 쉬도록 그 습관을 알려드리고 구강 바른 자세의 습관을 알려드리고 밤에는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스킨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도록 해요. 그러면 어떤 환자분은 30대 후반이셨는데 아기도 있고 아기 엄마셨는데 한 1년 정도 그걸 하시더니 선생님 저 비염 다 나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습관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정말. 평생 동안 비염 때문에 괴로웠었고 또 입 돌출 때문에 컴플렉스였고 하니까 교정으로 또 돌출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으로 숨 쉬면서 안 좋던 것들이 입을 다물고 나니까 본인이 이게 좋아지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효과가 뭔지 아세요?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게 되면서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을 중단하고 코로 숨을 쉬게 되면서 1년이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만큼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내장, 입속 건강에. 그래서 이너뷰티를 위해서는 꼭 입술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셔야 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치약을 많이 해가지고 막 거품을 내면 입냄새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치약 없이 솔질만 잘해도 입냄새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양치를 자주 하시는데도 입냄새가 나거나 건강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닦아야 될 때를 안 닦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 주름이 있잖아요. 요 안에 때가 다 껴있는데 겉에만 닦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치약을 엄청 많이 묻혀가지고 닦아요. 그럼 요 겉부분은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양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러면 이제 올바른 양치법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러면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건강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원리는. 그래서 양치를 안 해서 냄새 난다기보단 사실은 잘못된 양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부분,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또는 편도나 여기가 많이 항상 부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냄새도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구강만 생각했을 때에는 깨끗하게 잘 닦는 올바른 방법으로 닦으셔야 하고, 그리고 치약을 많이 쓴다고 입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치약은 가장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 시중 치약은 마모제가 많기 때문에, 또 예민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모제가 거의 없고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또 추천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우리 환자들이 사실 저보다도 더 실력 좋아요. 저보다도 더 잘 닦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물론 처음에는 컴플렉스 때문에 오셨지만은 건강해지시는 것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모든 거에 다 자신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너 뷰티가 구강 뷰티지만 또 마음의 뷰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닦고 청결히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단 거를 먹었을 때가 최악이에요. 단 거를 너무너무 자주 먹게 되면은 물론 살도 찌고 몸도 안 좋아지지만 사실 이게 아무리 관리를 해도 치아는 녹게 돼 있고 또 구멍이 뚫리게 돼 있고 잇몸도 안 좋아지게 돼 있겠죠. 달달한 음식을 그러면 도저히 끊지를 못하겠으면은 먹는 빈도수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먹는 빈도를 좀 낮추고 단 거 먹고 바로 솔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치아가 녹아서 다 솔에 다 깎아버려요. 그래서 단 거를 드시고 난 직후에는 항상 맹물 가글을 하신 다음에 불소 치약을 묻혀가지고 불소로 닦아주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들도 교육을 그렇게 하지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단 것도 먹고 그냥 자기도 하고 피곤해요, 오늘 못했어요 하다 보면은 그 장치 밑으로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교육해주고 이렇게 하지마 하는데 또 본인도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치료를 보내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달달한 거는 좀 끊으시면 좋고 정 안 되면 줄이시고, 그리고 단 걸 먹었을 경우에는 맹물로 가글을 한 다음에 불소 치약을 사용해가지고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그나마 치아가 상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뷰티의 기본은 청결입니다. 그리고 이너 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강청결, 그리고 그 입냄새가 나지 않고 향기로운 입속,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시는 거.